안녕하세요. 어대훈입니다. 제가 사회복사 1급 강의를 2002년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올해가 21년째이고 20주년이 됐는데 1급 강의를 한 해도 쉬지 않고 달려오면서 이런 그 합격자 인터뷰 처음 합니다. 처음. 처음 하는데 그 첫 번째 주인공이 저하고 20회를 같이 학원에서 실강으로 꾸준히 이제 함께했던 실강 제자분들 두 분께서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 이게 학원에서 이게 거의 7개월 정도를 같이 봤거든요. 중간에 이제 쉬는 텀이 있었으니까 그거 하면은 아마 5개월 정도 아마 봤을 것 같은데 특히 앞좌석에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던 두 분이어서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게 좀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21년 만에 처음 해보는 합격자 인터뷰 첫 질문은 자기소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인가? 나이도 밝히고. 네, 37살 이승현입니다. 저는 중국어과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11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사회복지학 쪽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만나게 되는 교류가 있었어가지고 사회복지에 관심이 돼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친구와 나이가 같고요. 원래는 유아교육과 나와서 계속 어린이집 선생님만 계속 한 8년 넘게 하다가 이제 친구의 소개로 사회복지사 2급을 따고 이제 친구가 자꾸 1급을 따자고 1급을 따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이제 어셈 커리큘럼을 함께한 장진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가 1급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2급을 사실 취득을 할 때 그 평생교육원에서 취득을 했는데 사실 시험 볼 때도 거의 오픈북 형식이었고 이렇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이 2급을 너무 땄기 때문에 전문성도 없고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급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된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경쟁력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거면 이왕 하는 거 1급을 따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어린이집 교사만 하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워낙 수도 많이 줄어들고 이제 저희 나라가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없고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한 40대가 넘어도 계속 어린이집 교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친구가 사회복지사 쪽에 이제 전망이 높다고 해가지고 제가 꼬셨습니다. 저를 많이 꼬셨어요. 항상 제가 꼬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쪽으로 한번 해보면 되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유아 쪽이니까 아동과 같이 하면은 원래 제 성향이나 제가 했던 전공과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저도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급을 따고 이제 친구처럼 너무 쉽게 2급을 따니까 다 있잖아요. 제 주변에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다 사회복지사 2급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 쪽에 경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과연 경력도 없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데 뽑힐까 싶어서 저도 1급을 저만의 무기로 삼으려고 1급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직접 하기가 좀 많이 쑥스러운 질문인데 어쨌든 1급을 준비하기로 하고 이제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뭐 책이나 강의에 대해서. 근데 이제 굳이 제 강의를 내가 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내 강의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선생님께서 방문관 학원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설명회 신청을 하고 이제 사실 가기는 좀 비도 오고 날도 덥고 좀 그렇더라고요. 네, 엄청 왔어요. 그래서 그냥 인강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설명회 신청을 하고 설명회를 딱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일단은 20년째 올해는 21년 차죠. 21년 차 되는 강의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고 계속 시험에 대해서 또 본인만의 확실한 그런 공부의 기준도 굉장히 있으셨고 이 선생님은 되게 전문성이 있구나. 정말 다른 선생님들이랑 틀리게 나는 확실하다라는 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만 믿고 따라오면 합격시켜준다. 그 말을 듣고 그래. 야 강의 들으러 가야 돼.
인강 안 돼. 여기는 실강 가야 돼.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어부지리로 함께 친구와 함께 해가지고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강의를 수강하면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점들이 있으면 어대훈 교수님 책을 보기 전에 다른 책을 그 책을 좀 봤었는데 굉장히 두껍고 권수도 되게 많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좀 약간 사라지게 만들었는데 교수님은 딱 중요한 것만 핵심만 딱 단추려서 저희 수험생들이 약간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신 점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막 버릴 거 이거 버려도 되고 고득점을 원하면 이거 해도 된다고 약간 구분 지어 주셔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준비할 때 부담감 없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점 그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긴 한데 책 권수가 사실 8과목이잖아요. 그래서 8권을 책을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일단 뭐 전문성이다 뭐 그러고 해갖고 공부는 시작은 했는데 너무 막막해서 처음에는 혼자 공부해도 돼라고 딱 일주일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안 돼 공부 선생님 찾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을 찾았는데 선생님은 직접 선생님께서 만드신 책을 3권을 딱 강의를 한다. 딱 그 말을 듣고 되게 좀 감격스럽다. 왜냐면 그 8권을 3권으로 줄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격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했고 힘들었어요.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부담이 많이 가셨을 것 같아요. 줄였는데 만약에 그 없는 내용만 책에 나올까 봐 고민을 많이 이제 편집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게 이게 눈에 보여서 더 열심히 제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겨야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책을 봤던 것 같아요. 이걸 과목별로 8개를 할까? 했는데 그럼 또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시험 제도가 3과목 제도니까 시험 제도랑 맞추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게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아마 그 3과목으로 적용한 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공통점은 줄인 거? 공부할 거 줄인 거? 근데 선생님 책은 딱 학자별로 그 학자들의 비교라든가 이런 순서라든가 게 굉장히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분류가 정말 잘 되신 것 그래서 공부하기도 이거는 이 학자는 이렇게 분류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외우고 이 학자는 또 다르니까 이렇게 외우고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분에게 OX 모의고사란? 자기평가의 시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있으니까 나 어느 정도 알 것 같아라고는 생각하는데 진짜 아는지는 몰랐는데 이제 OX 하면서 내가 어설프게 외웠구나 내가 이상하게 외웠구나를 점검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OX를 보면서 내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복습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 거기다 이제 OX 끝나면은 교수님께서 장학 수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답인출 때 못 받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다음에 기본서랑 하고 이제 OX 한 2번 더 했는데, 그때는 이제 1회, 2회 할 때마다 점수를 1회보다 2회 더 잘 받아야지, 2회보다 3회 더 잘 받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냥 계속 제 평가를 하면서, 자기 평가하면서 이제 저한테 동기부여를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복습의 용도로 그 마지막에도 OX 모의고사 이렇게 쭉 빠르게 보면 양이 워낙 적으니까 시간적인 그런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제가 OX 모의고사를 꾸준히 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사실 저 마지막에 일주일 남았을 때 모의고사 끝나고 그 일주일 남았을 때 정말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OX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책을 봐도 이거 아는 건데 라고 쉽게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OX를 보면 이거 왜 틀리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OX 보면서 이게 OX 5문제가 그 시험 내에 한 지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진짜 많이 됐어요. 정확하게 아는 걸 확실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중간에 취업돼가지고 일 또 병행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막판에 이제 좀 시간을 아끼면서 OX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얘기고, 만약 그때 기본서를 봤거나 아마 다른 거 봤으면 1회독도 못했을 건데 OX는 여러 회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전철 타고 다니면서 그거 OX 보고 시간을 아끼면서 짬짬이 그런 거 그렇게 그래서 공부했어요. 122점으로
기쁘게 합격했다. 네, 아마 기본서 봤으면 119점 나왔을 거예요. 수업 듣고 뭐 복습한 그런 어떤 본인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핵심 요약 노트에다가 제가 기본서에 약간 간추렸잖아요. 기본서에서도 더 이제 핵심만 이렇게 교수님께서 편집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기본서에서 좀 보다가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조금 옮겨서 그렇지. 약간 단권화를 했거든요. 그 작업이 중요해요. 네. 단권화 작업 중요해요. 단권화하면서도 제가 한 1회도 한번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복습 그 핵심 내용 노트를 읽고 이제 친구랑 같이 친구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면서 이렇게 혼자 하면은 좀 지루한데 친구랑 같이 하면은 재밌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하면서 했던 것도 복습의 한 방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저기 승현 씨한테 물어보면 욕먹을 것 같은데 평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하셨나요? 길게 안 하고 저는 짬짬이 했던 것 같아요. 짬짬이 해서 그냥 일주일 동안 총 공부 시간은 10시간은 좀 되진 않았는데 좀 할 때는 그렇지. 딴짓 안 하고 보려고 했어요. 우리 일주일에 수업 시간이 10시간이잖아요. 물론 쉬는 시간 빼면은 글쎄 한 8시간 정도 될까? 근데 또 일주일 동안 본인이 혼자 공부한 시간이 10시간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수업 시간하고 비슷한 시간 정도를 그래도 복습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정도 했는데 171점이니까 아니 왜 1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럽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공부해야 붙는 거야? 이게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저 정도만 복습해도 이 정도 고득점이 나온다? 그러면 뭐 도전해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가지고 다음 질문이 뭐냐면 합격 소감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점이 있으면 향후 계획? 친구랑 같이 하니까 저는 좀 많이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같이 합격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건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가 많이 이상한데요. 걱정하고 또 이제 실강을 이제 가니까 친해진 다른 동기들도 많은데 그분들도 같이 한번 합격했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다 같이 합격을 해서 높은 합격률로 다 같이 합격을 해서 그게 너무 좋았고요. 향후 계획은 저도 한번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 네, 한번 했죠. 권유를 하셔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될 때 그때 한번 할 밀어붙이면 때 그냥 계속 하는 게 나을 그래서 것 실제로 같아요. 공무원으로 직업이 바뀐 제자들도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 한번 쭉 해봐라 이런 조언인데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강은 듣고 있긴 한데 공무원 인강을? 네네네 어쌤 인강 듣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만 공부해요. 영어 그거 안 해요. 그럼 안 되는데? 저는 사실 중간에 포기했었거든요. 그냥 내년에 또 어쌤을 만나자. 좋아하는 선생님이니까 내년에 봐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있었는데 근데 또 친구 말처럼 다 같이 따는데 저만 못 따면 너무 서럽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안 하던 복습을 몰아서 하면서 다행히 합격을 해서 운 좋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사회복지 관련 제가 센터를 차리는 게 지금 목적이어서 저한테 1급 따라고 한 게 네 맞아요. 나중에 자기 센터 차리면은 선생님으로 오라고. 오라고. 근데 시설장이시고 네, 시설 직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은 개소식에 불러주시면 뭐 화분이든 뭐든 선생님만 오시면 됩니다. 1급 시험을 준비 이제 하려고 망설이는 예비 수험생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뭐 한마디씩 조언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우리 어대은 선생님의 수업만 잘 들어도 물론 막판에는 좀 열심히 해야 되긴 하겠지만 수업만 잘 들어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공부를 정말 싫어하는데 그 7개월 내내 슬럼프가 있을 정도로 공부를 싫어하는데 선생님 수업만 들어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하게 점수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잘 가르쳐 주시고 하시니까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어쌤 믿고 하셔가지고 한 번에 다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질문이 끝났고요.
마지막에 그 조언에서 우리 들으시는 분들께서 너무 아슬아슬하게 붙는 게 불안하시다면 수업 듣고 복습 조금만 수업 듣고 복습 조금만 해주세요, 제발. 하여튼 뭐 마지막 일주일이라도 선생님의 그 잔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쁜 또 인터뷰도 할 수 있었고 21년 강의하면서 처음으로 해보는 이런 인터뷰였는데 글쎄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21년 만에 이런 인터뷰를 처음 했는데 이렇게 처음 인터뷰에 응해주신 제자분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끝나고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서 또 여유 있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선생님으로서 아슬아슬하게 붙는 것보단 저는 안정적으로 붙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수업 잘 들으시고 아까 10시간 정도 복습했다고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10시간 최소한 2시간이라도 일주일 동안 복습해 주시면 안전하게 붙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쌤과 함께 합격하세요. 나만 믿어.